그 13강의 게이트웨이 어떤 부분 그거 고민해봐야 될지 알려줄게. 오늘은 질문이 많진 않거든. 구조적인 것보다는 내용적인 게 많은데 이, 이 9번 문장에 보면 랭귀지라는 게 그 투명해졌다고 하잖아. 언어가 투명해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직관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한글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거든. 13강의 게이트웨이의 9번 문장. 언어라는 게 transparent, 투명해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문맥을 통해 파악해서 한글로 이거를 직관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쓰면 되고, 그 다음 13강의 2번 13강의 2번에 이 세 번째 줄에 이 대세 쓰임, 구조상 대세 쓰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 대세 쓰임이 무엇이 있냐 얘들아. 대표적으로 되게 많잖아. 그 이행문에 심지어 대세 쓰임을 정리해 놓은 것까지 있잖아. 기억나는 거 뭐 있어? 관계대명사도 종류가 두 개잖아. 그쵸? 주격이랑 목적격이 있고, 또 관계부사일 수도 있고, 모든 관계부사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동격. 그 다음에 그쵸? 지시형용사나 지시대명사. 또 그쵸? 접속사. 이 중에 있겠죠 보통? 우리 여기에서 접속사만 네모 가로고 이 위에는 전부 다 동그란 가로로 묶잖아. 꾸며주는 말이니까. 그쵸?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럼 이 대세 쓰임을 이제 해석과 구조상 파악하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cultural water supply, 이 문화적인 급수, 그러니까 물을 주는 거잖아. 문화적 급수라는 게 도대체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문화적 급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중심 내용을 이제 파악하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 있을 거거든. 그 다음에 이 8번 문장에 more 뒤쪽에 생략된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8번 문장에 more 뒤에 생략된 표현. 그 다음에 3번 지문. 3번 지문에 이 대세 쓰임. 이 대세 쓰임. 그 다음에 이 4번 문장에 주절의 주어는 뭘까? 그거를 찾으면 돼. 4번 문장에 주절의 주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주절의 주어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걸로 합시다. 혹은 남아서 질문을 하던지. 근데 가능하면은 그 단톡방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에서는 한 줄 정리에 언어가 빠질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따로 체크는 안 했지만 오늘 그 언어라는 거를 이제 빼고선 요약한 친구가 2명 정도 있거든. 이 지문은 결국에 문학작품을 통해서 언어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행문을 암기하거나 1학년 때 그 뜯어먹는 영단어를 암기했던 게 기계적인 학습이잖아. 영어는 단순한 암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언어는 도구죠.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는 도구가 되잖아. 그래서 언어가 투명해진다는 건 결국에 영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어가 묘사하고 있는 그 문학작품이 보인다는 얘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영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서 그 글을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직관적인 표현으로 바꾼 거거든. 총 2표현으로 바꿔봤는데 이거를 여기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get in the way 하면은 방해가 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언어가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혹은 독자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들이 그 외국어, 우리로 봤을 땐 영어를 읽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느새 영어를 이제 단순히 영어로 보는 게 아니라 글을 이해하고 있잖아. 글을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 단어를 모르거나 구조를 모르는 일은 거의 없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지문 이해하기가 쉽겠죠.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는 게 적절할 것 같냐? 1번으로 고릅시다. 1번. 리터러처는 문학이라는 뜻도 있고 문헌이라는 뜻도 있거든. 여기에서는 문맥상 문학이 되겠죠. 문학작품. 1번 문장. 주제문으로 표시하고. literature. 그 문학이라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 언어 학습 과정에 있어서. 왜 그런 줄 알아? 그 개인적인 인볼브먼트 참여 때문이랍니다. 그것이 촉진시키는 그 리더에 있어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명백하게 뭐야? 그 문학을 얘기하는 건데 문학. 아, 문학 작품이 우리가 뭔가 문학에 참여하도록 문학 작품이라는 게 촉진시키는 개인적 참여. 도대체 무엇에 참여한다는 건지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 핵심 언어 티칭, 가르치는 즉 교수 자료라는 것은 집중해야만 한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어떻게 언어라는 게 작동을 하는지. both A and B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이렇게 전명으로 묶을게. 그 핵심 문학 교수 자료라는 것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어떻게 언어가 작동하는지에, 즉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에 집중을 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로는 규칙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문법책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어떤 구조로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소시오 시멘틱 시스템, 사회 의미적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어를 배우는데 잘한다 라는 뜻이 진짜 잘한다는 뜻인데, 뭐 엄마가 가끔씩 우리를 이제 비아냥하는 어를 잘한다 잘해, 이게 정말 잘한다는 뜻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언어를 가리키는 교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전부 다 해야 되는구나. 매우 자주 그 학습 과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애널리틱, 분석적이죠. 우리가 구조 파악하는 것처럼. 그다음 피스밀, 단편적이죠. 1대1 단어를 외우잖아. 스펠링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뜻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퍼스널리티는 여기서 성격이 아니라 개인의 수준으로 fairly superficial, 좀 피상적이죠. 도대체 간주동사가 뭔지 지각동사가 뭔지 되게 피상적이다, 어쩌라는 거야, 외우라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잖아, 언어를 배운다는 게. 4번 문장. 근데 이렇게 상상적으로 참여하는 거 있잖아. 무엇에 참여하는 거냐면은, 무엇에 몰입하는 거냐면, 그 문학에 몰입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어떠한 소설을 읽으면서 몰입해버리는 게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학습자로 하여금 바꾸는 걸 가능하게 한답니다. 뭐를 바꾸냐면은 그들의 관점에, 관심의 초점이죠. 무엇을 넘어서게 만들어? 더 기계적인 외국 언어의 측면을, 외국어의 시스템의 그런 측면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죠. 단순히 내가 이행문이나 뜻먹영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글을 이해하고 요약하고 있으니까. 비욘드죠. 무엇을 넘어? 더 이상 영어가 아니라 이제 언어로서 글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내포하는 거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문학 작품이 나오죠. 소설일 수도 있고 혹은 플레이, 희극일 수도 있고 짧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스위치는 스토리에 맞추면 되죠. 이러한 것들이 탐구될 때 있잖아. 그 일정 기간에 걸쳐서 이런 걸 만약에 읽게 되잖아. 그러면은 그 결과는 뭐냐면은 그 독자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그 텍스트에 살기 시작한답니다. 이거는 역시나 비유적인 표현이죠. 조금 이따 동의어 써줄 테니까 3번 형광펜으로 일단은 표시해두자. 일단은 inhabit은 거주하다, 살다라는 타동사거든. 얘랑 헷갈리는 단어가 뭐가 있냐. inhibit이 있죠. 이런 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inhibit은 뜻이 뭐야? 억제하다, 금지하다 이런 뜻이죠. inhabit 헷갈리지 말고. 역시나 A or B니까는 B의 수일치 맞추면 되죠. 그나 그녀는 끌려 들어간답니다. 그 책 속으로. 그러니까 텍스트에 산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끌려 들어간다고, 빠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핀포인팅, 정확히 짚어내는 거 있잖아. 주절의 동사는 그쵸, becomes.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겠다. 수일치. 왜냐면 핀포인팅의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
개별적인 단어나 어구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덜 중요해지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해리포터 소설을 읽잖아. 그러면 어떤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거를 정확히 짚어내는 건 덜 중요해진다는 거야. 뭐보다? 그 이야기의 전개를 추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전자랑 후자 중에 뭐에 집중한다는 거야? 후자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해리포터가 어떤 모험을 떠나게 될지를. 뭔 말인지 되냐? 독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혈안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사건이라는 게 전개가 되면서 그나 그녀는 느낀답니다. 감각동사네. 가깝게 느낀다는 거죠. 특정 캐릭터에. 그 다음에 공유하게 된답니다. 그들의 감정적 반응이라는 것을. 언어라는 게 이제 투명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두 번째 걸로 해석해줄게. 리더들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들이 외국어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할 때가 있잖아. 그쵸? 그 픽션, 그 소설이라는 게 허구라는 게 그 전체 사람을 우리 개인을 그것 자신의 세계로 이제 끌어들이게 된답니다. 되냐? 아,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언어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구나. 언어를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구나. 인 헤빗의 동의어로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걸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은 깊이 이제 몰입되게 된다는 거잖아. engage, deeply with 이 세 단어로 바꿀 수 있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제 깊게 관여하고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 일본 애니메이션 보는 친구들 있잖아. 읽고 쓸 줄은 모르는데 이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기도 하잖아. 이 경우에는 구조적인 학습이 아니라 이제 사회 의미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지문은 중심 내용 몇 번 문장이 적절할 것 같냐? 3번. 또 딴 데 쳐온 사람. 유사성이 전혀 없다고 하죠. 이 사람 약간 과학 만능주의자인지는 몰라도 과학은 그런 귀납적 추론이랑 이거 진짜 레벨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매진이라는 단어가 이제 예시를 들 때 자주 나오는데 보통 이매진 명사 ing 나오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야. 이 패턴은 항상 있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동명사야. 동명사. 이게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 사람을 상상해봐라. 시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매진 뒤에 구조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비일비재한가 봐. 의미상의 주어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상상해라. 누군가가 열심히 시도하는 것을 상상해봐라. 설명하는 것을 왜 이투 가주어 진주어죠? 합리적인지 무엇이 합리적인지 결론 짓는 게 해라는 게 떠오른다는 거죠.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렇게 설명을 시도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보래. 해가 내일 뜨는 게 합리적이다. 왠 줄 알아? 맨날 그랬거든.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설명을 하는 거죠. 되냐? 그 다음에 주어는 타임이고 웬부터는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죠. 관계부사니까. 웬이라고 무조건 세모 가로가 아니죠. 구조를 통해서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게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으면은 이제 동그란 가로로 묶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너네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에 나오는 게 기본인데 have pp 형태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 얘 해석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때가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괄호 열고 그쵸?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 그러니까 결국엔 대열 플러스 비동사다. 그러니까 시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쵸? 과거에. 근데 어떤 때냐면 프리머티브맨 그 원시인이 그 이제 기대했었던 예상했었던 때죠. 무엇이 새벽이라는 게 새벽을 기대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대를 했냐면 이제 확신을 갖고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무엇에 기반한 거야? 오직 사실에 기반하여서. 근데 어떤 사실이었냐면 대승 명백하게 동격이고 그가
그 새벽을 봤었다는, 봐왔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C는 지각동사. 지각동사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죠. 동격의 대은 의미상 여기서 다 듣게 night에서. as long as는 다시 한번 무슨 가로야? 세모가로죠. 얘 그 조건의 부사절이죠. 뭐뭐 하는 한,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다. 되냐? 의미상 이렇게인데. 그럼 해석을 해볼게. 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때냐면 원시인이 새벽을 기대했었던 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확신을 갖고. 근데 어떤 확신이냐면은 이게 사실에 기반한 확신이거든. 그가 새벽이 따라오는 걸 봤었다는 사실이라는 건 결국에 과거에 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새벽이라는 게 뭐를 따라와? 밤에 어둠을 따라온다는 거죠. 결국에 이거 한번 상상을 해봐. 밤의 어둠 뒤로 뭐가 온다는 거야? 새벽이 온다는 거야.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새벽이 따라간다 밤의 어둠을. 결국에 밤의 어둠 뒤쪽으로 따라가는 게 새벽이니까는 밤 뒤에는 새벽이 온다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집에서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라. 근데 뭐 하는 한? 그가 기억하는 한. 하지만 이러한 원시적인 지식의 그러한 상태라는 것은 비록 그것이 존재하긴 했지만 unquestionably 의심의 여지 없이 pre-scientific 어떻대? 과학 발생 이전의 것이랍니다. 되냐? 일단 그 문법적인 부분으로 보면 may have been을 뒤에 해석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때가 있었다는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돼? may be 형태로 바꾸면 안 되겠죠? 해석상. 그런 원시인이 예측했었던 거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일일 테니까는 may be 형태로 바꾸면 안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러한 종류의 추론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유사성도 갖고 있지 않답니다. 그 과학과 어떠한 유사성도 갖고 있지 않대. 그러면 우리 순서별 문제로 나온다면 이러한 종류의 추론이라는 건 어디에다가 연결시키면 될까? 어디부터 네모가로 열면은 합리적일 것 같냐? when.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단어를 부르세요. 마지막에 괄호 닫는 단어. remember이죠. 그쵸? 야, 내가 기억하는 한 밤 다음엔 새벽이 와. 그러니까는 내일도 해가 뜰걸? 이런 추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과학과 1도 같지가 않답니다. 사실 크루드 인덕션, 그 서툰 귀납적 추론이라는 건 뭐를 보여주냐면 완전한 부재를 보여준답니다. 과학적 이해. 여기서 크루드의 동의어 써줄게. 너네가 모를 법한 단어의 형태로. 크루드의 동의어로 나올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세련되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 unsophisticated. 세련되지 못한 거죠. 아주 단순한 거죠. 단순한 귀납적 추론이죠. 내가 과거 해 뜨는 거 봤어. 그러니까 밤 다음엔 해가 떠. 이런 크루드 썼냐? 우리의 과학적 그러한 이유라는 것은 근데 무엇에 대한 이유냐면 믿는 거 있잖아. 해가 뜰 것이라는 내일. 이렇게죠. 이런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해가 뜬다는 걸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솔라 시스템, 태양계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무엇의 측면에서? 그 물리학 법칙의 측면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과거에 봤다고 내일도 해가 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과학이라는 건 물리 법칙에 근거하거든. 우리는 예측하는 거죠. 특정 애스트로노미컬, 천문학적 그 현상이라는 것을.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이러한 법칙이라는 건 앞문장이 뭐야? 물리학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물리학 법칙. 물리학 법칙. 근데 무엇과 함께 그러냐면은 그 지식과 함께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지식이냐면은 특정한 초기의 조건에 대한 지식이죠. 이게 근데 되게 prevail, 널리 퍼지고 우세하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과학적 법칙과 이론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형태를 갖고 있답니다. 일반적인 진술에. 하지만 그것들은 거의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단순한 일반화는 아니라는 거죠. 경험으로부터의. 결국에서 반복하는 게 과학적 그런 이론이라는 건 단순히 귀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대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대의가 지칭하는 거. 그쵸?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납법과 과학적 이론이 아예 1도 같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 빈칸이 여하튼 경험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쵸? 경험으로부터의 단순한 일반화라는 건 지금 어디에서 추론할 수 있을까? 빈칸에 답변 거를 고른다고 하면 몇 번 문장에서 고를 수 있냐? 그쵸? 1번이랑 2번 문장에서 나오잖아. 내일 해가 뜰 거야. 비코드 뒤쪽이죠. It always has done so in the past. 과거에 그랬으니까. 2번 문장에도 원시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봤다고. 밤 뒤에 새벽이 따라오는 게. 이런 게 결국에는 일반적인 진술로 바꾸면 경험이잖아. 내가 과거에 했던 거. 그쵸? 이 되게 1학년 수준에서는 이런 글이 그렇게 전개되겠죠. 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또 반복해. 끝까지 노력해. 그러면 너가 어느 순간 그거 어떤 고지로 도달할 수 있었는데 이 말이 되게 고급진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특정 나이에 있잖아. 9살이든 10살이든 11살이든 우리는 모두 한때 거기에 있었답니다. 한때는. 우리 모두 9살, 10살, 11살이었잖아. 수일치는 엿다 맞춰야 돼. 모스트도 부분 표현이라. 우리 대부분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그 일종의 블라인드 디보션, 맹목적인 헌신의 능력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얘 한번 이행문 꺼내볼래? 이행문에 이거 뒤쪽에 구조 어디 나오는지 아는 사람. 그 구조 어디 나오는지 아는 사람 페이지 좀 알려줘라. 그리고 자습할 때 자습일지 꼭 보내라. 안 보내는 아이들 종종 있는 것 같거든. 이행문 없는 사람은 몇 사람이랑 같이 보고 항상 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거 몇 페이지에 나오냐? 이거 문장 구조. 15쪽이랍니다. 15페이지에 표가 3개 있죠. 15페이지에 표 3개에 그 맨 마지막에 중앙에 투부정사 관련 표현 보여? 여기에서 it takes로 시작하는 표현이 2개 있잖아. 여기에서 첫 번째에게 두 번째에게 뒤에 구조 파악 제대로 된 사람. 뒤에 이거 어떤 일단 it 왼쪽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얘들아?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거잖아.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어느 자리에 없냐? takes 뒤쪽에 없는 거죠. 그럼 얘 이거 이 takes 시간돈 투부정사 여기에서 시간에 해당되는 거네 거의. 맹목적인 헌신이라는 것도 어떻게 환산하면 시간이잖아.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서 구조 파악 동그란 거로 나 여기에서 닫을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대신 쓰임이 뭔 것 같아? 그쵸? 주격관계대명사죠. 왜냐면 이렇게 이걸 원래 삽입절로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거든. 동그란 가로로 묶을게. 그냥 해석은 분명히 될 거거든. 일단 구조 파악은 됐냐? 대신 주격관계대명사다. 돼요? 그러니까 특정 나이에 우리 대부분이 그 맹목적인 헌신, 일종의 맹목적인 헌신의 그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맹목적인 헌신이 어때? takes 필요로 되는 거거든. 숙달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obscure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스킬을 숙달하기 위해서. 근데 이 스킬이라는 게 어떤 거야? 우리가 결정했었던 거죠. 뭐라고? 중요하다고 우리의 정체성에. 해석은 되지. 우리가 결정했었던 거거든. 중요하다고 우리의 정체성에. 아마도 이시지칭하는 건 뭐겠냐 여기에서. 2번 문장에 이. 헌신 아니고 그쵸? 스킬이죠.
그 단일하지만 하나의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스킬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그것은 그 말을 그리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카핑, 따라하는 거일 수도 있죠. 기타 솔로곡을 혹은 뭐일 수도 드리블하는 것일 수도 있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뭐래냐 드리블하는 걸 수도 있죠. 농구공을 그 우리의 등 뒤에서 계속해서 알리일 수도 있답니다. 이 알리가 뭐냐면 알리인지 올리인지 동격, 그 기본적인 스케이트보딩 무브죠. 이거 궁금한 사람은 유튜브에 쳐보세요. 계속해서 동격이거든. 일종의 서서 하는 점프야. 근데 그 발이라는 게 절대 보드에서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보드에 발을 붙인 채로 공중으로 점프하는 기술이거든. 보여주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우리는 그 매뉴얼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어떤 매뉴얼이냐면은 말해주는 매뉴얼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한답니다. 반복적으로. 헤드 다운 어떻게 한대? 머리를 숙인 채. 노즈 투 더 그라운드 스톤. 얘 내가 이미지로 넣어놨죠? 자신의 코를 갈고 있잖아. 쉬지 않고 악착같이 하는 거죠. 마치 뭐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들었던 것처럼이죠. We've been told니까 들었던 것처럼. 얘를 교묘하게 어떻게 바꾸면 안 되겠어? 이렇게 have로 쓸게. 그냥 나는 그 생략을 살린 상태로 have told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말했던 게 아니라 들었던 거죠. 그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겠죠. 숙련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반복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문화적 급수다. 이게 뭔 소리야? 문화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이는 거다. 모든 어떻게 성공할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핸드북 같은 거. 모든 스포츠나 비즈니스, 오토그래피, 사업적으로 성공한 스티븐 잡스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 여기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결국엔 뭐라는 거야?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걸 마치 워터 서플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워터 서플라이라는 게 결국에 이게 함축하는 표현이 이거거든. 이 표현을 이 3번 형광펜 친 곳에 쓰면 된다. 얘들아 잠깐만. 정확하게는 문법적으로 맞으려면은 어디부터 3번 형광펜 쳐야겠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까지 쳐야 돼. 그래야지 문법적으로 맞아. 잠깐만 이렇게 올려줄게. 비동사 뒤쪽에 이 표현을 쓰면은 맞는 표현인 거다. 그러니까 반복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pervasive, 아주 만연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아주 흔한 거라는 거야. 우리의 문화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숙달해 잘하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뭐든지. 그 다음에 이 반복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는 널리 이미 수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지혜로서. 그쵸? 모르는 사람 없잖아. 너도 잘하려면 반복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일정하게 하는 게 어려울 뿐이죠. 7번 문장. 그 이유가 있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너네 운동해본 사람이라면 코치나 뮤직 인스트럭터, 음악 강사나 매스 티처, 수학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 런은 여기에서 타동사거든? 뜻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무엇을 하게 하다라고 할게. 여기에선 무엇을 하게 하다. 뒤에 바로 목적어가 나오니까. 너네 뭔가 배우려고 할 때마다 뭐를 하게, 그들의 학생들을 뭘 하게, 연습을, 이게 해석이 자연스럽게 안 되네. 연습을 시키잖아.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와? 더 많은 연습이 있죠. 이렇게 세모가로 되냐? followed by는 저번에 내가 필기해준 거 있지? 그거 보고 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연습이 있는 거거든.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걸 반복하는 이유도 그건 거죠. 명령문 수백 번에, 아니 쏘리 100이니까 100번이죠. 100번의 A 마이너 스케일. 전 음악을 몰라서요. 다는계를 수행해라. 혹은 free throw, 이거는 그거 자유투 얘기하는 거죠. 농구에서. 혹은 토킥, 얘는 춤 배울 때 하는 것 같아.
그 오후에 그러면 너는 뭐 할 것이래? 프로그레스, 진보를 볼 것이다. 진보하게 될 것이다. 명령문 또 다른 200번을 해라. 그러면 너는 더 많은 뭐를 보게 돼?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지 결국에는 함양이 되는 거거든.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우리 주제문 골랐나요? 주제문 몇 번으로 고를까요? 1번. 1번으로 합시다. 뭔가를 잘하고 싶다. 이 수도 없이 반복하면 된다는 거죠. 디자이너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직면하는 그들은 또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답니다. 동격 과정이죠. 또한 뭘로 알려져 있냐면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거 나돌리 버들소 문형인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 do not merely 그 다음에 여기 but이 생략돼 있네. 문장이 두 개 병렬되는데 연결어가 없는 거 보니까. 혁신 가치의 창조라는 것은 무엇에 기반을 두냐면 더 기본적인 통찰력에 기반을 둔답니다. 사람과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혁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됐지만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되게 그 인문학서적을 엄청 많이 읽었대요. 정말로 책을 엄청 많이 읽었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결국에는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자주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혁신 가치의 창조라는 게 무엇에 의해서? 기술에 의한 진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이게 가능해지려면 일단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거든. 그럼 우리 이번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거야. 일단은 내가 무언가에 성공을 하고 싶다. 성공한다는 건 보통 너네가 이제 지금은 입시지만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 그러려면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되고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 사람과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성공할 수는 없는 거거든. 실제로 대기업 가서도 적응하지 못해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 여기에서 모바일 폰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클래식 더치 텔레비전 프로그램 클래식 그 뜻이 엄청 많아. 일단은 고전적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이라고 해석되네. 대표적인 그 네덜란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받은 거죠. 그쵸? 왜들부터 무슨 가루야? 네모 가루죠. 목적어가 뒤에 하나 남아있는 거죠. 그들이 그 장치를 갖고 싶은지 아닌지를 질문받은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장치냐면 얼라우르 동사 그들로 하여금 허용하는 장치죠. 전화를 하도록 24/7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쵸? 그들이 wherever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렇게 묶을게. 동그란 거로 저 여기서 묶었네요. whether에서 묶은 거는 여기서 닫았네. 되냐? 저 제대로 했나요? 돼요. 이런 장치 필요해? 라고 물어본 거죠. 일반적인 답변이라는 건 뭐였냐면 그런 장치라는 건 어떠한 그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이 and를 사이로 뭐가 병렬되냐? 대절 두 개가 병렬되죠. 그리고 그것의 사용이라는 건 완전히 superfluous 어떻대? 불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에 동의어를 써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게 단순한 단어로 바꾸면 unnecessary거든.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야. unnecessary, superfluous. 이미지로 떠올리자면 내가 햄버거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두 개, 세 개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면 되지 24시간 일주일 내내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고급진 단어로는 redundant라는 단어가 있거든. redundant, 중복된다는 그런 느낌인데 redundant, 똑같은 표현이 반복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거죠. 넘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의어로는 indispensable. 그러니까 결국 necessary랑 동의어거든. 근데 너네가 모르는 단어로 써줘야 되니까 indispensable. 꼭 있어야 된다는 거야. indispensable. 꼭 있어야 된다는. 되냐?
이거 그 미키 17 본 사람 보면 거기에서 그 사람의 역할이 디스펜서브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소모적인이라는 뜻이건 소모되는 없어도 되는 이라는 뜻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죽어도 계속해서 복제되잖아. 여하튼 서치와 디바이스는 뭘로 연결시키면 될까? 문장에 그러한 장치라는 건 그쵸? 어디바이스죠. 어디바이스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제 전화를 할수록 만드는 그러한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씩 갖고 있는 지금 그 프로그램이 불과 1999년이었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우리는 단순히 세계를 상상할 수가 없죠. 핸드우드, 휴대용의 커뮤니케이션 장치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디자인 드리븐? 여기 하이픈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쵸? 디자인 중심의 디자인 주도의 혁신이라는 것은 translating, 이제 번역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 사용자의 통찰이라는 것을 proposition, 일이나 문제로. 근데 어떤 일이나 문제냐면은 동격, 새로운 의미라는 거거든. 여기서 대세 쓰임은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러브 뒤에 없는 걸로. 러브 뒤에 목적 없는 거다. 근데 버티는 또 문장이 완전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혹은 뭐 문제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통찰이 있잖아. 너네 머릿속에 생각이 있잖아. 그럼 그거를 실제로 물건으로 혹은 서비스로 판매한다는 거야. 즉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낸다는 건데 그게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결국엔 좋아하게 될 것이죠.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했잖아. 그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동그란 거로 되냐? 주제문은 그러면은 7번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독서실이나 학교에서 오래 있으니까 너네가 더 공감이 많이 될 텐데 ups and downs, 그 기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복을 통해서. 근데 기복이 학교에만 있겠어? 너네 20대나 30대 되면 이제 직장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항상 중요하다. 그 reassuring, 그 걱정을 없애주는 그 안정감 있잖아. 근데 이 안정감이라는 게 의미 있는 물리적 물체, 즉 물건이 갖고 있는 이러한 걱정을 없애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준사역 동사죠. 우리가 관리하도록 돕는답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라는 걸. 그쵸? 너네 의미 있는 물건들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고 아무리 해줘도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대. 우리가 engage in 무엇을 하냐면 그러한 환경적 자기 규제를 할 때 우리는 무엇에 의존하게 되냐면은 신호에 의존하게 된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신호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밖에 있는 신호를 뭐를 의미하는 걸까? 그쵸? 그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의미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의미 있는 물건. 그러니까 내가 학교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애착 인형 조그만 거 그 책상 위에 올려두는 거죠. 그게 결국 환경적 자기 통제나 규제를 얘기하는 거잖아. 환경을 통제하는 거죠. 내 환경을. 그럼 우리는 우리의 바깥에 있는 신호, 그 인형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래? 목적이 뭐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일종의 이퀄리브리엄, 마음의 평정이라는 것을 우리 내면에 있는. 그쵸? 근데 이게 뭐래? 촉진시키잖아. 우리의 목표에 추구라는 걸. 내가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세선행사는 뭐로 봐야겠냐? 우리의 목표를 촉진시키는, 그쵸? 촉진시키는 얘죠? 그러니까 얘를 facilitate를 뭘로 바꾸면 안 돼? facilitate X. 그러니까 선행사를 아주 정확히 찾아야겠네. 미들 레벨 프로페셔널, 이제 중간 정도의 전문가에 대한 연구에서 그레고리 로렌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수거든? 그 경영학과 교수네. 이 미시건 플린트 대학에 발견했답니다. 얘도 그 주절의 주어랑 동사 조심해라. 뭐를 발견했냐면 그
포함시키는 거 있잖아. 개인적인 아이템을 그들의 업무 장소에 포함시키는 게 다시 한번 준사역 동사 나오네. 돕는다는 거죠. 그들이 완화하는 걸 감정적인 소진이라는 걸. 근데 이 감정적 소진이라는 것은 이제 발생, 야기가 되는 거거든. 스트레스가 많은 그러한 업무에 의해서. 네모가로 이렇게 닫고. 됩니까? 준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당연히 어떤 형태도 올 수 있겠어?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게. 특히나 그 직원들에게 어떤 직원이냐면 4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 주절의 주어. 아니 주절의 동사. 쏘리. 뭐시기? helped. 또 시연이 아까 주절의 그쵸? right야. 얘야. 주절의 동사가 얘야. 주절의 주어는 얘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알면은 이 right를 뭘로 바꾸면 안 될까? writing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러면 주절에 동사가 사라지는 거니까 동사에 ing 붙는 건 두 가지잖아. 뭐야?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죠. 분사는 즉 뭐야? 형용사니까 명사나 형용사는 동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큰 따옴표로 붙어 있는 거는 그 직접 인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큰 따옴표가 어디에서 시작되냐?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 아 일단은 보자.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히나 얘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특징이 뭐야? 뒷문장이 완전하죠. 예외적으로. 포즈. 어떤 직원들이냐면 그 오피스 세팅이라는 게 많은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이제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런 employees, 직원들에게 여유가 주어져. 개인화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의 업무 장소를 개인화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뭐 사진이나 포스터나 코믹 스트립, 그 만화 얘기하는 거거든. 만화책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선 이해상. 그 다음에 머그 같은 걸로. 다시 한번 준사역 동사 또 나오죠. 돕는답니다. 그들이 carve out, 새겨 넣는 걸, 그들 자신의 장소로 새겨 넣는 걸. 뭐 개척하다라는 뜻이 있다는데 일단 동의어로는 establish. 그들 자신의 장소를 확립하는 걸 돕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격 보호가 몇 개 병렬되냐? 총 구조 파악해온 거에 따르면 3개가 병렬되죠. 두 번째는 inscribe, 마지막이 create. 그 다음에 그들이.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건 누구야? helped them에서 데미지 칭하는 건 employees겠죠. 첫 번째 줄에. 그쵸? 그 다음에 그것을 새겨넣는 걸 돕는답니다. 개인적인 의미로. 여기서 it은 뭘까? 무엇을 개인적인 의미로 새겨넣는 걸까? 이시 지칭하는 거. 스페이스죠. 스페이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들 자신의 장소를 개척해 그 다음에 그것을 장소를 새겨넣어 개인적인 의미, 즉 개인적인 물건을 배치한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종의 sanctuary, 안식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at work, 직장에서 라고 로렌스와 그의 co-author, 그 동반 저자, 공동 저자가 이렇게 썼답니다. 되냐? 결국에 원래 문장 구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 로렌 and his co-authors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와야 돼. 로렌 and his co-authors write that especially for employees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근데 뒤로 이렇게 그냥 뺐을 뿐이다. 그리고 이거 주어랑 동사의 위치도 도치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그냥 로렌스 and his co-author write를 저 뒤쪽에 보내도 돼. 선택적으로 도치되는 거다. 여튼 전체적인 문장 구조만 알면은 틀리지 않을 테니까 문법 문제로 출제돼도.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될까? 3번. 3번 괜찮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3번.